네, 이렇게 해서 도이치방크와 관련된 위기설들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중국 이야기도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중국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의 함정으로 좀 밀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쏠리면서 제조업이나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흘러들어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경제 운용에 있어서는 경고등이 좀 켜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중국이 지금 현재 그 부동산의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전을 비롯한 상하이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이 그 연안에 있는 연안 도시 50개 도시들의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올 연초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 그 자본 시장에서 보게 된다면 금융으로 돈이 몰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 강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중국은 10월 달부터 10월에 이제 위안화가 IMF SDR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위안화에 대한 부분이 안정적인 측면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약발이 안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신뢰를 잃고 있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 사례를 보게 된다면 2005년, 2006년도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정부에서 부동산세를 만들거나 아니면 규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던 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마 국경절 이후에 부동산세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리고 스마트 시티나 인프라 투자나 신도시 개발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주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주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안 도시 50개 도시에 이런 도시들에 주로 청약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보험이나 금융 그리고 통신이나 IT에 근무하는 고소득 직종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5천만 원이면 도쿄나 런던이나 뉴욕 보다도 비싼 상태에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 거품을 더 배가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일본과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던 1990년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2000년대에 그런 모습과 조금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주택 담보대출의 잔액이 총액이 한 4천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만약에 GDP 30%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어느 정도 10% 정도만 하락을 하더라도 소비는 2.9% 그리고 생산은 3.7% 그리고 투자는 5.1% 정도가 하락을 한다는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중국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시나리오를 그려 본다면 만약에 힐러리가 당선이 되고 만약에 이제 바이오나 IT 시장이 더 살아나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어느 정도 상태에서 갚지를 못하게 된다면 채무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다시 중국 부동산에 관련된 40여 개의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중국 경제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발 위기도 올 수 있다라고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